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4일 기자회견에서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선순환으로 바꾸겠다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 부산에서 2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항운 노조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구 쇼핑몰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방송에서 연속 보도를 해왔던 기장 장안산단 지원단지 조성사업 문제와 원도심 폐교 문제가 부산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안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코로나19 발생 1년의 기록들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방역대책부터 의료진들의 희생까지 다양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예비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선출된 소감과 함께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오전 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거는 정의를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관문이 되는 선거입니다. 제가 이 혁신의 리더십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의 불씨를 살려 이 혁신이 도시 전체에 물결치게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기업과 돈이 떠나는 악순환을 사람과 기업과 돈이 몰려오는 선순환으로 반드시 바꾸어내겠습니다. 부산을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반드시 바꾸어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오후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와 박재호 시당위원장 그리고 후보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해왔던 경선의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방송에서 보도했던 장안산단 지원단지 조성사업 문제와 원도심 폐교 문제가 부산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기장군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안산단 지원단지 조성 사업. 첫 계획 수립 당시 장안읍 기룡면이었던 사업 대상지가 일광면 하리마을로 변경됐는데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하리마을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지원단지 조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안읍 주민들은 개발 부지 이전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장안 지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곳은 안 가고 싫다는 곳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부지로 괜찮다고 생각한 향후 부동산 가치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일강 하리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마을이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성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평가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광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이게 만들어지면은 절반은 사실은 법에 근거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원도심 교육 공동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가 더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 지역에 남은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상황. 학교 폐교도 잇따르면서 지역에는 남중 하나만 남았고 여중생들은 다닐 학교조차 없습니다. 문창무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원도심 교육 격차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현재 남중인 덕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지만
설문조사 문항 등 조사 과정이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라 지적했습니다. 면피성으로 대충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 본의원이 않습니다. 예. 충구가 소멸되느냐 마느냐 중차단 문제를 이렇게 부실한 연구 결과로 결정을 했다. 이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용역의 이제 결과에서도 이제 나와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덕원중 남녀공학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갖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무상급식, 한진시와의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센터 미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서 2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4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신규 확진자가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2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기존 항운노조 소속 직원 확진자의 직장 동료이며 1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또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직원 1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하구 쇼핑몰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밤 9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인원은 13,902명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 32,000여 명의 43.2%가 접종을 마쳤다고 부산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그러나 극복과 희망을 품었던 우리의 그날그날이 사진에 기록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전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허리를 펴는 의료진, 거리 소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 실내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1년의 기록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으로 등장했던 수제 마스크. 손에 들린 이 마스크는 공무원 수십 명이 투입돼 어렵사리 확보한 마스크로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사 기술과 더불어 독특한 승차 검사 방식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학교 수업도 기업 공공기관 회의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한 베란다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목욕탕과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은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년간의 기록을 담은 사진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얼마 있으면 지나가기 싶은데 상상 외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되게 오래 간다 하더만 정말 너무 오래 가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네요. 사진 보니까 정말 공감되는 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실감나요. 일상 속에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저만 힘들었던 게 아는 게 좀 실감이 나고 어려운 과정을 다 잘 극복해 와서 지금은 이제 백신까지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전시 중인 사진은 모두 40여 점. 부산 진구는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지난 1년의 기록을 이런 사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 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이번 전시회는 5일까지 부산 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이 7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65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4%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어르신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올 하반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어르신 인구는 지난 2000년 6%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14%, 2018년에는 17.1%로 매년 평균 3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어르신 중 젊은 축에 속하는 50세부터 69세 사이 신중년 비율도 32.4%로 전국 평균 29.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 도예촌 테마숲을 오는 8일부터 개방합니다. 기장 도예 관광 힐링촌 내에 있는 테마숲은
안데르센 동화를 재현한 테마길과 포토존이 마련돼 있고 동화의 숲과 미운오리 새끼가 있는 수변 공원 등 동화를 테마로 한 숲입니다. 지난 11월 말 임시 폐쇄된 이후 3개월 만에 개방으로 폐쇄 전 주말 약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활동을 철저히 준수하며 힐링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2월 부산 최초로 문을 연 이후 지역 헌혈 목표의 25%가량을 담당해왔던 헌혈의 집 서면센터가 4일 이전 개소했습니다. 이전 장소는 기존 센터의 바로 옆 건물 1층이며 서면센터는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루 60명, 연간 2만 건을 헌혈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혈의 집 서면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저소득층을 위한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첫 지원인 경우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받고 있는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기준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초등학생의 경우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에게는 교육비와 교과서 대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교육비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데 부산은 중위소득 60에서 7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등학교 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됩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기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로 변경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가 3월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며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동네 플로깅을 실시합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보수동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동장과 동 직원들의 참여로 일상 속에서 쓰레기 줍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현 김성현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2019 바다미술제와 2020 부산 비엔날레를 진두지휘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부산 비엔날레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 초대 관장직을 겸임 중인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까지입니다.